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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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프로입니다. 정말 부족한 프로. 예, 지난번에는 2%님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2% 부족해서 전 정프로고요. 예, 저는 유프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유프로님. 예, 유프로는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려니까 안 되네요. 너도 네. 부족해. 뭐 아, 그렇구나. 이런 거 아닐까요? 너도 안 돼. 아, 예. 이렇게 재치가 있네요. 아, 너무 공격적인 예. 것 같아서. 아유, 개부장이 참. 예, 저희 그 좋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지금 예, 예. 요 자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그 주제가 이제 병원 홍보 너무 촌스럽다 뭐 이런 건데 약간 이렇게 뭐 환자라든가 뭐 관객이 이렇게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뭐 환자들은 다 저렇게 그냥 앉아 있는 수동적 존재고 뭐 이런 너무 고루한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자가 저희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자 여기 지금 대기석인데요. 아, 여기가 병원의 대기석이군요. 네, 대기석입니다. 아, 대기석. 그렇군요. 예, 예, 예. 대기석인데 지금 환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쩜 좋아. 병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 둘밖에 앉아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좋은 컨셉이긴 합니다. 아, 네. 예, 얘기 풀어가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병원 홍보 영상들 많이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뭐 의사 가운 입고 나와서 이렇게 많은 설명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혹시 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환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좋은 방향성의 병원 홍보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좀 한 것은 그 제가 이제 그 뭐 병원 홍보 관련해서 한 몇 년 전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쓴 걸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블로그에다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인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그 어떤 주제가 좀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쓴 글 이 제목 자체가 병원 홍보 너무 촌스럽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이 글을 썼냐면 이게 우리나라 홍보나 광고나 마케팅이나 뭐 소통이나 이런 게 네. 일반 기업은 목숨 걸고 잘하잖아요, 솔직히. 네,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제일 안 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네네네. 한 군데가 여의도 정치 바닥이 참 그 홍보 막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 병원 이런 데 안 돼요. 근데 두 군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 뭔가요?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야. 둘 다 엄청 배운 사람들인데 홍보를 잘 못해. 홍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서 이거를 좀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병원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 그러면 사실 평생 공부 못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 근데 그럼요. 저희랑 좀 다른 또 이렇게. 그렇죠, 교수님은 그렇죠. 또 아니실 수 있지만. 그러게 예. 교수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뭐 근데 뭐 예. 어쨌든 저도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본인들이 똑똑한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똑똑해서 이걸 전달하면 남들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병원이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살아남아요. 아니 이 사람들도 그 생활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이렇게 그 못했던 얘기를 아무튼 콕콕 좀 찔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의사복을 입으면 신뢰감을 형성시키지 않나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복 나온 게 되게 신뢰감을 또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래. 이게 참 교수의 직업병이에요. 항상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면 여러분들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쫓겨납니다 거의. 요즘 그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 그래도 그런데 제가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면은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래 또 그래. 그 정도 자, 그 이렇게 뭐 보셨을 텐데. 이걸 이제 원장님 광고라 그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의사복 입고 최고예요 막 이러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소통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원장님이 누군지를 알고 막 지명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고 환자들이 그분 막 얼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병원에 가고 그러면 오케이. 왜 그러냐면 셀럽이니까 셀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신 분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도 가다 보면 있는데 보면은 항문외과야 항문외과인데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이 진짜 빌딩이 이만큼 있으면 빌딩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이. 근데 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누구지 몰라.
네, 학문외과인데. 학문외과인데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의사복은 딱 이렇게 입고 계세요. 아. 근데 심지어 더 웃긴 거 뭐냐면 그분의 얼굴색도 안 좋아. 얼굴색도 안 좋고 그분이 학문외과 이제 어디 하니까 이제 아 저기 원장님이겠거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분을 누가 알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 생각엔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겠다. 내 얼굴이 걸렸구나. 내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환자는 없어. 아하, 이게 아까 이제 저희가 좀 그러니까요. 인트로처럼, 예. 이게 거기서 만약에 그 입지에서 학문외과가 별로 없어서 이게 오는 사람들이면 이게 의사 선생님이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환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홍보를 잘했나 보다라고 해서 이런 약간 뭐랄까 무언의 착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동네에 가다 보면 꼭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원장님 그래가지고 막 버스 광고도 이렇게 버스 밖에 이렇게 있는데 항상 보면은 뭐 최고의 진료로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최고, 최선, 최초, 최대 이런 말 안 믿어요 사람들 요즘.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막 별로 크게 의미 없이 하는 그 병원 광고들, 병원 홍보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복이 뭐 이렇게 신뢰가 안 간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얼굴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는 알릴 수가 있는 사람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광고를 하시면 어떤 일반 기업은 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런 전문성도 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상화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좀 나누는데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병원들 이름 짓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서울대 무슨 외과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서울대학교에서 융외과인가 이런 거를 만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대융외과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이름 짓기에 대한 요건 또 고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뭐 우리가 이제 소통 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브랜드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소통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런 전략적 소통에서 브랜드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병원 이름도 사실은 브랜드화가 돼서 무슨 병원 이름이 이제 대박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하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화하고 이름을 어떻게 그게 이제 출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다들 알고 있는데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의 병원하면 또 이렇게 빅4, 빅5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병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광고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내가 여기 약간 무슨 뾰루지가 났어. 그래도 세브란스 갈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목이 약간 컥컥해서 목이 조금 칼칼해. 나 서울대병원 갈 거야. 이런 사람들 무지 많아요. 이게 약간 뭐랄까 플라시보 같은 건데 내가 큰 병원에 가면 뭐가 안심이 있을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혈압약 하나 타려고 그래도 막 진짜 어디서 막 이렇게 허이허이 2시간 뭐 KTX 타고 와가지고 막 큰 병원 와가지고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권위에 있어서 뭔가 안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4가 붙으면 약간 뭐랄까 그 플러스 뭔지 모르게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그러고 뭔가 이게 사실 그 의료 서비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세브란스 있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있죠. 그다음에 뭐 고대병원 있죠. 그다음에 뭐 카톨릭병원 아무튼 뭐 요런 그다음에 아산병원 뭐 이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요 브랜드를 요 브랜드 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빅4는 사실 마케팅 안 해도 돼요.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데 요거를 활용해서 병원 이름 엄청 짓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강북에 가면 유난히 연세 붙은 내과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보셨어요? 예, 연세 많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이걸 슬쩍 이용을 하는 거죠. 슬쩍 이용하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한번 약간 배신감을 느낀 게 연세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세브란스 출신이라는 생각을 한 거야. 아닌가요? 아니야. 아, 그러니까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거기서 그중에- 보니까 한 분이 아, 그 세브란스 출신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도 아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연세 세브란스라 그러면 이게 또 강북이고 신촌 가깝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되겠구나. 근데 진짜 돼. 진짜 되고 우리나라 웬만한 지하철 가면 초역세권에 병원들 다 있잖아. 다다다다. 그거 엄청난 경제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연세, 세브란스 뭐 해가지고 세브란스 뭐 연세 봄, 뭐 연세 가을, 연세 뭐 여름 이래가지고 막 내과 뭐 그다음에 내과 하면 또 속편한 내과, 속편 한이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속편 안 내과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전략인데 주의해야 될 건 그거죠. 너무 똑같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막 해시태그 하거나 뭐 이거 검색하거나 그러면 그 병원이 그 병원 똑같이 나와가지고 또 분별해요.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그 영어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 예. 디스팅티브니스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좀 도드라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되는 것 같아서 구별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이름 짓는 것도 이게 브랜드의 출발이라서 이것도 사실 웬만하면 좀 전문가를 좀 쓰세요.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한 번 정해놓고 계속 이름 가지고 막 이렇게 저거 아닌데 막 그러는 그냥 마음에 들고 막 추상적으로 막 주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뭐가 침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가 예전에 그 버스 광명에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허리에 광명 세움병원. 지금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기억은 남았어요. 기억은 남았는데 저기는 확실히 허리는 세워주겠구나. 나는 더 재밌는 거 옛날에 들은 것 같아. 약간 내 그 기억이 조금 으린데 뭐 이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광명역 뭐 7번 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리실 분은 눌러주세요. 그래서 삐롱 그러잖아요. 그때 라디오 광고가 딱 나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이르시는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실 땐 지금 내려서 몇 번 출구에 아까 뭐 광명 허리 뭐 내과 이렇게 되면 제가 뭐 우스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딱 맞는 거거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뭐 여러분들이지만 일반 기업은 이렇게 해요. 일반 기업은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그럴 거야. 이게 보면 뭐 어떤 할아버지는 그 재밌네 그러면서 이거 허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거기서 환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7번 출구에 가서 뭐 광명 허리내과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 뭐 예명도 뭐 김허리 뭐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좀 뭐랄까 내공들 우리가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면 이게 전부 다 사실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 어떨까? 뭐 사실 뭐 지금 뭐 병원 이름 짓기 그다음에 광고 문구 뭐 이런 것들 얘기 드렸지만 병원에서 유독 그 홍보할 때 이제 지금 뭐 텍스트로 나오는 것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어떤 뭐 순위들 막 얘기해요. 그렇지. 예, 그래서 뭐 근데 보면 다 1위 아니면 뭐 다 탑 10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병원이 다 탑 10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두 가지를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교수 직업병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권위에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상 받았다, 혹은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뭐 최고, 최선, 최대, 뭐 어디 뭐 심평원, 뭐 이런만 얘기하고 그러면 일단은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 학교 이름 가지고 네, 얘기했던 맞습니다. 것처럼 일단은 끌리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판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멋있어도 내가 가서 그냥 감기약 짓는데 무슨 세계 어디서 WHO에서 인정해봐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감기약 짓는데 이게 일반 소비자들은 그 렐러번스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뭔가 관련이 있는 건지 엄청 거창하게 해놔도 약간 부담감 느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도 이렇게 뭐 막 잔뜩 뭐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 그 의사 선생님들의 약간 딜레마라 그랬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평생 잘해놓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막 어디서 상태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업적 그다음에 뭐 시설 바꿨어 설비 바꿨어 요번에 3천만 때려놔가지고 내가 요번에 바꿨어 잔뜩 써놓으면은 그거 읽고 환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막 무슨 뭐 광고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브로셔 만들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찼어. 빈틈이 없어 빈틈이. 그런데 그걸 읽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여백의 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대대로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할 거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게 뭔가 편익이 느껴질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하고 무슨 대 출신 막 이런 거보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소아과 가면은 정프로님도 애 키우니까 아시겠지만 네. 우리의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야 그럼 사탕 하나 물려주는 게 훨씬 낫지. 거기서 무슨 어디 출신이 뭐 어떻게 WHO에 뭐 연수 웃기고 앉아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베네핏을 쓰는 훈련을 안 하면 병원 홍보 광고는 또 계속해서 또 이상해집니다. 아까처럼 그 항문외과 그 뭐 이렇게 해서 얼굴 이런 게 되면 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경쟁이 심하니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이런 병원들 이제 이렇게 막 홍보하고 있는데 네. 큰 병원도 똑같아요. 보시면 이제 아시아의 중심 병원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 제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앞에 미슐랭 아니면 별 5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근데 10,000원 있어. 10,000원이면 저는 국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거든요. 10,000원이면 뭐 냅킨 하나 살 수 있겠네. 아니 뭐 그러면 10만 원짜리 국밥이면 제가 모르겠지만 10,000원짜리 국밥 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일단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큰 병원들은 타겟이 명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비싼 수술 그리고 비싼 병동 이런 것들 최고로 만들어 놨으니까 방문해 달라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약간 근데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병원? 큰 병원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큰 병원의 마케팅 홍보 전략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이 큰 병원들이 또 위기 닥치면 또 위기 엄청나게 또 그 관리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큰 병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제 내가 아까 미슐랭 얘기하니까 예. 생각나는데 이 우리 병원 홍보랑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진짜 이것도 뻥 아닌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냉면집에 무슨 밥구로만 무슨 뭐 미쉐린인가 뭐 이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쉐린. 네, 미쉐린인가 미슐랭. 죄송합니다. 미쉐린은 타이어인데요. 죄송합니다. 미슐랭. 이러고 참 학교에서 교수라고 그죠? 죄송합니다. 미쉐린은 타이어, 미슐랭이죠, 미슐랭. 근데 그게 아마 그 회사에서 후원하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제가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알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근데 나는 냉면집에 그 미슐랭이 써 있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그 뭐랄까 순댓국이다. 그러면은 순댓국집 이름이 레바논이야. 그럼 가겠어요? 레바논이요? 프랑스 순댓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약간 불편하죠. 순댓국이면 그냥 뭐 이모님 순댓국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미슐랭이 좋은 건 아는데 미슐랭 앞에 뭐 글쎄 저게 그 냉면을 저 사람이 뭘 얼마나 먹어봤을까. 내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000그릇 먹었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이게 보면 무조건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서 통할 거라는 생각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언뜻 그렇죠. 뭐 들었는데 텍사스 순댓국, 뭐 마드리드 냉면, 뭐 이러면 감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안 맞는데 전부 다 이 권위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렐로번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붙이려면 조금 좀 재치 있게 좀 하십시오. 이게 전혀 안 보이는데 레바논 순댓국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레바논 순댓국이 진짜 있으면은 좀 뭐 항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뭐 소상공인 브랜딩 관련해서 한번 또 찍어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거 하시죠. 저희가. 그거 하시죠. 우리는 뭐. 네. 자 그럼 이거 아까 뭐예요? 큰 병원 큰 말이야. 병원. 이게 큰 병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빅4잖아요. 그러면은 뭐 의미 없죠. 이게 보면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람들한테 안심인 병원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브란스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그런 병원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아시아의 중심병원 이렇게 뭐 세브란스 병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왜 누가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지 막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잖아요. 수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누가 꽁꽁꽁 했지 뭐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빅4는 잘 되는데 제 그냥 느낌에 제일 애매하다가 약간 좀 그런 게 이 빅4를 제외했는데 그 대학병원들 있죠. 그 대학병원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뭐 경희대학교 병원, 뭐 단국대학교 병원, 뭐 이렇게 되면 그 빅4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실 그분들이 막 이렇게 가거나 막 이러면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신촌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동북아 최강 뭐 이렇게 동북아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뭔가 아시아도 나눠서 최강이라고 붙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레이블링을 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큰 병원인데 큰 병원일수록 이제 작은 병원에서는 없는 어떤 그런 홍보 소통이 중요한데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 관리, 위기 소통. 그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요? 어떨까요? 그 PD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뭐 하라고 이제 좀 지시가 나오는데. 예, 저한테 지적질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위기 관리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실패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길다고 PD가 지금 자꾸 짜증을 내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은 뭐 일단 그 제가 기억에 아마 그 뭐 같은 재단이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병원 그 위기 관리에서 제일 그 제가 느끼기에 진짜 위기였다. 그리고 제대로 잘 못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하나가 있고, 근데 똑같은 재단인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참 우연히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실 텐데 첫 번째가 이대 목동병원 케이스였어요. 이대 목동병원이고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거기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사망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서 원래 위기 관리라는 게 뭐냐면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거든요. 요번에 뭐 이태원 참사 우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벌어졌으면 벌어지기 않을 때까지 어떻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거. 이걸 이제 그 위기 관리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그때 저도 애를 키웁니다만은 참 저 병원 뭐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에이. 근데 언론에 어떤 사진이 보도가 됐냐면 아이 아빠인 것 같아요. 아이 아빠가 이렇게 막 슬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약간 그냥 볼 때 그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삼각각 재질 비슷한 건데 분명히 누가 봐도 거기에 아이 시신이 있을 거다. 있거든요. 아이 시신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붙잡고 아이 아빠가 이렇게 막 눈물 흘리는 그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때 이 사건과 관련된 걸 브리핑을 하겠죠. 네.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렇게 막 브리핑을 하는 분도 홍보 아마 담당자이신 것 같은데 그분도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안 받았겠죠. 근데 그때 그 아이 아빠가 손 들고 항의하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고가 터졌어요. 네. 그러면 아이 부모인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다했어요.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그게 매뉴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시신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자에 들어가는 게 뭐 매뉴얼이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저지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 그리고 죽음, 그죠? 이거는 우리는 그 고맥락 하이 컨텍스트 컬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매뉴얼이 뭐든 간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용서받기 힘듭니다. 아이 근데 지금 두 개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모한테 무한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과 관련돼서 먼저 이걸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소통과 관련돼서 당사자를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사자를. 그러니까 그게 재난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조금 슬픈 얘기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대 목동병원과 관련돼서는 참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위기 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언론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어느 조직이든 뭐 홍보 홍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꺼풀 넣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뭐 홍보 담당자가 아니라 언론 담당자예요. 그냥. 언론 담당자는 홍보 업무에서 정말 요만큼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막 그 소통을 막 이렇게 하고 청와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홍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언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홍보수석도 언론이니까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홍보 그다음에 거기에 하부 개념인 언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언론 대응에만 막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데 그게 아니고 홍보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럼 약간 뭐랄까 종합적인 어떤 전략이자 그 종합적인 아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케이스를 얘기를 안 했군요. 네. 그래서 또 PD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좋은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 목동병원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대 서울병원이 생겼어요. 이대 서울병원에서 그 슬의생이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있잖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저는 아까 쓰리생이라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손대국이 좀 생각나갖고 그렇군요. 손대국이 아니라 쓰리생이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 이렇게 맥락 없는 말을 해도 되나요?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쓰리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홍보에 그 수단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이대 서울병원에서 찍은 다음에 거기에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 푸시해가지고 막 이대 서울병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빵빠라빵 그러고 시설 어떻게 맞습니다. 그게 홍보가 다가 아니거든. 그냥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렇게 하고 막 그랬더니 박정원 선생 막 이래가지고 뭐 난리 났죠 거기.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사실 그 병원을 다니거든요. 제가 그 병원을 다녀요. 혈압약 타고 막 좀 그렇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그 스리생과 관련된 막 부스도 있고요. 근데 좀 옛날 문법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병원이 약간 뭐랄까 가가지고 일부 막 거기 그 환자들 왔다 갔다 하다 일부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은 안심감, 재미, 그렇죠. 안정감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그 잘된 케이스,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 뭐 이런 게 대기업이래. 큰 병원, 큰 병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뭐 병원 홍보, 마케팅 이런 관련 얘기 해봤는데 예. 지금 일단 그래도 발언대 같은 이런 그림을 준비했어요. 얼굴이 작다는 게 참 보기가 좋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발언을 하시려고 제가 발언을 하시기 얼굴이 위해서 크네요. 제가 예. 이렇게 제가 사이드로 좀 밀려나고 굉장히 부담되네요. 교수님께서 자 병원 홍보 마케팅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일반 기업만큼만 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해결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홍보가 그동안 굉장히 뭐랄까 그 개발이 좀 안 된 영역인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클라이언트 자체가 너무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달하면 뭐 이렇게 그 뭐 소비자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이해할 거라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갭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전문가용 뭔가 광고 홍보만 이루어져서 참 안타깝다. 근데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이게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 환경이라는 게 경쟁 안 하면 병원도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냥 대충만 좀 꼽아보면 첫 번째는 그 뭐랄까 클리셰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뭐 원장님 광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최대, 최선, 최고, 최초 막 이래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나 홍보는 뭐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도 그냥 하지.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돋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그 어떤 소통에서는 이기는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시든 아니면 뭐 그냥 뭐 담당자시든 간에 아무튼 그런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진짜 그 역지사지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병원 막 이러는데 병원 뭐 물론 뭐 공공 막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민지 엄마 세호 아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도대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저 병원을 가야 될까? 계속해서 가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작은 병원, 그다음에 큰 경험, 큰 경험이래. 이것도 큰 경험이죠. 큰 병원. 어쨌든 아무튼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게 어떤 형태로 뭘 해야 되는지를 그 차분히 좀 분별해서 해라.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작은 기업은 아까 작은 병원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이런 그 뭐 버스 광고를 하는데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것도 되고 SNS 하고 되는데 대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친밀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환자와 친밀감, 환자와 라포 친밀감에서 영상.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 큰 병원이긴 한데 그래도 빅4는 아니다. 근데 갔는데 라포가 형성이 막 돼가지고 뭐 피아노가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병원에 당연히 아니 주치의란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툴이 분명히 다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좀 전문가의 어떤 그거를 본인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전문가의 어떤 영역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참고를 해서 아무튼 잘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프면 또 가죠. 네, 그리고 화이팅. 예, 병원도 살아야 환자도 살고 오, 복지도 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오늘 오늘 이 챕터라고 하면 너무 올드한데 이 지금 저희가 녹화한 이유는 요런 다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또 논평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예, 그럼요.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화이팅!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16강 화이팅! 화이팅!